2021년 우리는 유동성의 파티에 취해 모든 자산이 영원히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환율은 1480원을 뚫었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시스템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기어이 14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체력이 바닥났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원화라는 화폐가 국제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시장 논리가 아닌 겁박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주요 대기업 재무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명분은 외환시장 안정이라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진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지금 1480원에 달러를 팔았는데 나중에 원자재를 수입할 때 환율이 1500원, 1600원이 되면 그 환차손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기업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료들은 기업들이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의 생존 본능을 낡은 도덕적 잣대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재무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부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지금 달러를 파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팔아먹는 짓이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기업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때 그것은 시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섬뜩한 폭락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압박이 통하지 않자 정부는 이제 화살을 힘없는 개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밤잠 설쳐가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여러분입니다.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다.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이 달러를 사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한국 주식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까?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박스피, 주주 환원은커녕 물적 분할로 뒤통수 치는 재벌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까지. 한국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생존형 이민 아니었습니까? 내 월급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자산을 옮긴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정부는 지금 해외 투자 양도세 인상이나 환전 한도 축소 같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탈출구 봉쇄입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데 국민들에게 원화만 들고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함께 침몰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대국민 가스라이팅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여러분이 스타벅스 주식을 사서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사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가장 만만한 개미들을 희생양 삼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율 폭등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돈, 광의통화 M2가 무려 4,4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돈을 풀었지만 한국은 부동산 버블을 지키기 위해 유독 돈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이렇게 흔해 빠졌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제학의 기초 원리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금리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5.5%까지 올렸을 때 한국은 고작 3.5%에서 멈췄습니다. 무려 2%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자를 5% 주는 미국 은행과 3% 주는 한국 은행 중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자본 이탈의 핵심 이유입니다. 한국은행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1,900조 원이 연쇄 폭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키기 위해 원화 가치를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건설사들을 살리겠다고 성실하게 원화 예금 들고 있던 여러분의 구매력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자 구조적인 시스템 에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또 늘려 빚을 내서 728조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미 망가진 수도꼭지를 잠그기는커녕 더 세게 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강해지길 바라는 건 망상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다시 기업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삼성, SK, 현대차 이들의 재무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진 스마트 머니입니다. 이들이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린 투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80원의 달러를 팔면 나중에 1,600원에 다시 사와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흑자가 나는데도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난 흑자 부도의 악몽을 기업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가 망한다고 겁을 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팔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자본의 냉혹한 본질입니다. 게다가 기업들은 해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국내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전체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자들과 대기업이 달러를 쥐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에 베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삼성보다 정보력이 뛰어나십니까? 현대차 재무팀보다 글로벌 경제를 잘 아십니까?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달러 팔라고 호소할 때가 오히려 달러를 꽉 쥐고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침묵, 그것은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방공호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기억합니다. 국민들이 장롱 속 돌반지까지 꺼내 나라 빚을 갚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때 금을 내놓았던 착한 국민들의 자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실질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그때 달러를 사 모으거나 금을 끝까지 쥐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서학개미를 비난하고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2025년판 금 모으기 운동의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희생해서 환율을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이 무너질 때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애국심은 마음으로만 간직하시고 자산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냉혹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십시오. 그들 중 상당수도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혹은 해외 투자 명목으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달러를 사면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원화를 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권력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가라앉는 배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삼성처럼 똑똑한 부자들처럼 구명보트를 준비할 것인가? 환율 1,500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화 100% 포트폴리오는 자살 행위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30% 이상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바꿔놓으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환율 1,480원은 정부의 무능과 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개인을 탓하며 규제를 언급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무방비한 자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첫째, 서학개미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국부 유출자가 아니라 가장 스마트하게 자산을 지키는 금융 독립군입니다. 정부의 매도 압박에 흔들려 소중한 달러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아직 원화만 들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분산하십시오. 달러 예금이든 미국 채권이든 금이든 원화가 아닌 자산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닌 돈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삼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태풍은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겪었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판단과 실력으로 이 거친 파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불을 지키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함께해 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